근데 제가 볼 때 야당에서 지금 탄핵을 걸었을 때 몇 가지 꾸리키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탄핵을 시켜서 쫓아냈다고 이제 나중에 쫓겨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에 혹시 역풍이 불까봐. 두 번째는 탄핵을 갖다가 추진해서 롱텀으로 가는 동안에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터져 나오면서 탄핵이 걸린 사람이 살아날까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래가 살아나버리고 나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벽표가 시도했다가 이벽표가 안 된다. 이 지금 야당끼리도 못 믿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새누리당의 지금 비주류를 야당이 믿는 상황도 안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무기명 투표여가지고요. 이 탄핵 투표는 이게 계산이 또 안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탄핵하겠다 해놓고서 서로 못 믿으니까 안 했을 때 막 190 뭐 한 9표 나서 부결됐을 때 이게 정말 골치가 빠지니까. 그런데 네. 근데 그 2004년도 탄핵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그거 사실은 탄핵 역풍 예상 못했다 그러는데 역풍 예상했었죠.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물론 그 역풍이 예상보다 커서 그런데 그때 어쨌든 그 조순영 대표하고 한나당 최병렬 대표하고 그 국회의장 그 박관영 의장이 그거 한 겁니다. 그거 역풍 각오하고. 그거 저는 당연히 그때 탄핵 맞았다. 왜? 탄핵 안 했으면요 총선이 완전 노 대통령판이 돼버렸을 판이었어요. 그거는 상권분이 무너지는 판이었거든요. 역풍 각오하고 탄핵했고 역풍을 감수했고 나중에 다들 명예회복했죠. 조순영 대표는 사람들. 그런 정도의 이 결단력도 없다면 야당 아니 그래서 정권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결단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 자민련에서도 한 5표가 나왔어요. 몇 명은 반대하고 몇 명은 찬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탄핵할 때.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뭐 이 지금보다는 훨씬 노무현 대통령이 힘이 있는 상황인데도 탄핵이 걸려서 정권 초기였잖아요. 2004년이었잖아. 예? 그쵸. 예. 정권 2004년에 2년 차에 탄핵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정권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못한데, 지금 야당이 탄핵을 갖다가 이렇게 못하고 시도를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참 야당 내부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계산, 또 대립, 또 지금 탄핵에 힘을 보태줘야 될 여권 소속 비주류들에 대한 불신, 또 서로 간의 이해가 달라가지고 탄핵 과정을 길게 끌고 가면서 여기에서 제3지대 정계 개편을 해서 여야에서 헤쳐 모여서 반문재인 세력들끼리 당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개헌까지 같이 걸자. 이런 계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이 총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쪽이 아니고 박지원, 김무성 쪽입니다. 탄핵을 하든 하든 일단 총리 내각부터 먹고 보자로 이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총리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정계 개편도 하고 개헌도 하고 사실상 거의 내각제 가가지고 뭐 거의 영구주권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들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거는 일단 뒷전인 거고, 자기들이 먹을 거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잘 보십시오. 그때 야당의 조순영 대표하고 최병렬 대표가 언제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했고, 언제 무슨 이선호태 얘기했고, 언제 조각권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당신 총선 때 더 이상 개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답변에 나가서 노 대통령은 개입하겠다는 수준의 답을 했습니다. 총선 결과와 나를 내 신임을 연계시키겠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탄핵을 했는데, 이 탄핵 가지고 계속 이걸 오히려 막 정계 개편에다가 자기 직권까지 계산하니, 탄핵만 해도 사실 큰 일이죠. 탄핵만 해도. 거기다가 먹을 것까지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뒤로 계속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게 지금 꽤 오래 반복됐습니다. 이 말 바뀌는 것들이. 그럼 도대체 지금 정리, 야당의 입장이 무조건적 퇴진이 맞느냐 아니면 총리 달라는 거냐, 이거 사실 지금 정리 안 됐어요. 이게 그때는 내가 내용을 좀 잘 아는데, 표결에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김종필, 최병렬, 조순영 이 세 사람이 한번 만나가지고 내일 이제 표결을 한다. 그러면 내일 표결이 통과되고 나면 역풍이 불 거고 막 시위도 생길 거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새 야당 간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제대로 안 된 채 표결을 통과시켰다가, 통과가 되고 나서 대통령이 직무대행을 하고 언론들이 막 전부 노무현 대통령 편을 들어서 대담 프로를 만들면서
이제 자극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촛불 시위대가 등장하고 이러니까 이 3당의 대표들이 자기들이 뭔 일을 했는가 두려워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통과시킨 사람들이 그 통과는 될 거라고 봤으면서도 그 이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나 안 하고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시의 직무대행이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노 대통령이 탄핵에서 복귀되니까 며칠 만에 고건실을 집에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네가 탄핵하는 동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했다고 직무대행직을 성실하게 수행했죠. 왜? 총리가 탄핵돼갖고 청와대에 갇혀있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노가 이제 앙심을 품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3당이 제대로 탄핵 이후를 대비를 못했어요. 이제는 탄핵도 하기 전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그 이후의 과정들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너무 계산을 안 해서 일이 잘못됐고 지금은 계산을 너무 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야당들이 정신을 차리고 탄핵 이후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으면 헌재가 저런 결정을 못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어설프겠는데도 9명 중에 5명이 탄핵을 찬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정당했다는 거니까 저는 그때보다는 역풍은 거의 없을 거다. 탄핵을 했을 때 이거 이제 야당한테 안심시켜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 수준 역풍 없습니다. 괜히 제가 왜 야당을 안심시키지 하고 야당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 뭔가 꼼수가 있다. 저는 이게 그 고건 총리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때 노 대통령 탄핵하고 고 총리가 국정한 2-2달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탄핵을 하는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정치적인 막 술수들이 좀 죽고 좀 이제 차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올해 탄핵된 상태에서 대통령 대행이. 저는 그래서 지금 탄핵을 지금도 찬성하는 게 그때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박통이 제가 뭐 개인적이고 양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보다 법률적으로 훨씬 더 정통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결국 헌재를 가더라도 탄핵이 그대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패에 관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제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패에 관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잖아요. 탄핵에 걸려있는 문제는 선거법 위반하고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집에 보내는 게 옳으냐라는 부분에서 반발할 수 있는 세력들에게 명분도 좀 제공한 부분이 있죠.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일가의 부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좀 어설프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국정을 최순실이라는 여자한테 거의 내어주다시피 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나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조속히 탄핵을 가고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겠다 하면서 그래도 일이 어떻게 돼 갈지 모르니까 집회는 집회대로 하면 그건 자유 아닙니까? 평화 집회를 하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머릿속들이 너무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LCT 갖고 반격을 한다고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데 저게 반격이 될 거라고 봅니까, 김 대표? 저는 그 LCT 쪽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네. 엮였는지를.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뭐 엄연히 받아먹은 돈도 한 7-8년 지나면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법이나 이런 부분도 현실적 세력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엄청난 부패 척결을 입으로 주장해오고도 힘이 있을 때도 부패 척결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보고 LCT 수사를 한다고 저 수사를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는 좀 의문인데요. 오늘 보니까 박사모가 문재인 LCT 엮는다고 또 노빠들이 나서서 또 LCT 박사모로 검색어를 바꿔버렸더만요. 집단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검색어 조작을 해서 LCT 치면 박사모 나오게. 그런데 참 웃기는 꼴인데요. 지금 이 탄핵을 둘러싼 현재 이 야당의 어떤 대응, LCT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떳떳하게 그냥 하나의 주장으로 한결같이 좀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야당이 퇴진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퇴진을 끌어내겠다라는 로드맵 하나도 제기하지 못해서 야권을 지지하는 신문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냐 이자들 이렇게 퇴진한다고 큰 소리는 쳐놓고는
퇴진의 로드맵조차도 하나 정리 못하고 실제로 박 대통령이 뭐를 잘못해서 퇴진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법률적 규정을 하고 퇴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너 나가라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박 대통령이 쪽에서 버틸 명분을 제공해주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야당끼리 모여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사유를 국민들이 간결하게 1, 2, 3에서 변호사들 얼마나 많아요. 정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고 국가적으로도 당신의 통치가 위험하다고 본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퇴진하라고 하고 그걸 또 탄핵이든 법률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다 걸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소를 할 때 보면 형사도 걸고 민사도 걸고 행정소송도 하고 동시에 할 때도 많아요. 그건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탄핵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이상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 야당끼리 모여서 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뭐 잘못했다. 그게 탄핵 가아니에요 그게 탄핵 소장인 아니, 건데. 탄핵을 하든 쫓아내려고 하든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마에 당신은 뭘 잘못했다고 딱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까지는 막 언론발 막 이것저것 터져서 그런데 하여튼 검찰 기소장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탄핵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뭐 그게 박 대통령 쪽에 항변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가서 본인이 뭐 항변하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은 검찰 기소장을 근거로 탄핵했을 때 이것 너무하네 그렇진 않을 거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그대로 그냥 하면 되고 저는 그게 뭐 국가적으로나 양자나 뭐 다 나쁠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박 대통령 쪽도 이 검찰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변호인단을 빡빡하게 꾸려서 박 대통령이 검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면서 내 10차례든 20차례든 조사를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투면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수사를 아예 안 받고 어쨌든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너무 보이다 보니까요. 검찰이 지금 대외적으로 피의 사실을 갖다가 아예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 선생님한테 가서 컨펌 받아라는 이야기, 정호성이가 무슨 맨날 최 선생한테 보여줬냐고 박 대통령이 확인하는 이야기 같은 베레벨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지금 검찰 입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어차피 뭐 수사는 받을 거고 다음 주에 수사 받고 기소장하고 연결되면은 뭐 사실관계라는 게 이제 뭐 최선의 사실관계입니다. 이게 또 뭐 실제로 재판으로 가게 되면 막 서로 복잡해질 텐데 거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충분히. 그또 특검도 있잖아요.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 수사를 가지고 그래도 한 집안 같은 검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는데 앞으로 특검이 시작이 되면 박 대통령 쪽에서 특검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상상이 안 가요. 저는 특검은 이 엉망될 가능성은 없다. 지금까지 하는 거 볼 때는 특검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기소장 가지고 바로 탄핵하라는 얘기예요. 특검이 만약에 엉망이 되면 그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어차피 탄핵안이 발의되면은 특검 수사 과정이나 결과나 계속 제출할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그래서 판단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라면은 검찰 수사를 하기 전에 특검 가가지고 특검이 빨리 한 달 안에 정리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탄핵 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특검이 가한 자체도 너무 광범하게 해놨고 이거 자칫 또 특검하고 또 국정수사랑 연결돼가지고 이것도 막 정치 투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특검 자체에 뭐 기대할 건 없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차라리 거의 낫겠다 여기까지 한 것들이. 그리고 그건 어쨌든 뭐 헌재에서 다 볼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야당에서는 특검을 가지고 더 많이 터트리고 국정수사 연결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해서 탄핵으로 안 가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 이런 발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근데 저는 그거는 최악의 하수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뒤죽박죽 되면요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하도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근데 지금 뭐 아직도 안 터진 대형 폭탄이 한 2개 있다 소리도 들리는데요. 제가 볼 때 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폭로를 주도하는 쪽에서 있는 사실을 다 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떤 결론으로 몰아가는 성향이 눈에 딱 봐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조금씩 까고 있는데 지금 안 까고 숨겨나온 부분들이 결정적일 때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언론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JTBC나 TV조선이나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권력이 우리한테 처음에 얼마나 겁을 먹었어요. 불과 2달 전만 봅시다. 우병우 이야기했다가 TV조선하고 조선일보가 확 자빠지면서 깨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감히 누가 보도를 하지 못했죠. 조선이 남긴 찌꺼기를 가지고 한겨레가 보도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뛰었는데 그것이 일단 본물이 한번 무너지니까 밀려 들어와가 이제는
대한민국 어느 언론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무도 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특검이 진행되면 많은 일들이 더 터져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제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럼 특검은 들어오라고 저 장렬화가 펼칠 건데 그때 이후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저는요, 박 대통령이 지금 한국의 보수를 다 폭발시켜버리고 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특검에서 이 아까 그 얘기인데 좀 차분하게 이 정리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소장을 써야지 건 바이 건으로 특검이 터트리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거는 아마도 특검은 그래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엉망이 되는 아마 그 전초할 겁니다. 특검은 이 검찰처럼 정보를 딱 쥐고 앉아가지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흘리면서 통제가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검 각 부서에서 수사를 해가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 계속 흘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요, 지금 이 열리는 장터는 이 재래식 장터면 특검은 그거야말로 대형 이 할인 판매장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특검해가지고 뭐 실속 차린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야당이 하는 행태로 야당이 다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가지고 실제로 정치적인 스피커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뭐 특검은 거의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막 터지긴 터지겠는데 그게 제대로 하나 딱 나와야지 이것저것 다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뒤덮여진다니까요. 도대체 정확한 이 범죄 사실이 뭐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많으니까 다 그냥 한 방씩 터트려 보는 거다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하면 부인해요. 좀 지나서 한 사나흘씩 터지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실들이 깔려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언론이 헛방을 막 날리고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 정도로 헛방이 없는 일도 대통령에 관한 일 중에서 저는 처음 봅니다. 처음에 무슨 성형병원이라든지 그것은 차원병원 이야기할 때 저 뭐 하려고 저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방송국에 가가 뭘 이런 걸로 하나. 근데 그거 갖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통령 피가 병원에 흘러가 있고 의사가 그냥 지가 막 대리 처방한 걸 들고 한밤중에 가갖고 주사 나왔는데 그 주사 나온 기록도 없고 말입니다. 거의 무슨 아수라장처럼 진행이 된 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청와대는 부인했지만은 수도병원의 간호장교가 대통령의 정맥 주사를 넣으러 세월호 터진 그 7시간 시점에 청와대 들어갔다라고 검찰발로 YTN이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그날 온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이 오보거나 아니면 진짜 사실이라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뭐 터진 것 중에서 사실이 맞다고 인정한 게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나온 이야기는 예고편이고 이제 본편이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본편을 다 보고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참 박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뭐 다 보고 가야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보면 다 봐서 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도 당해요. 당연히 저는 처벌 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 된다 입장이고 그거 오히려 덮고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 수사에서 근데 이제 좀 압축했으면 좋겠다. 수사 같은 것들을. 그리고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길어요, 좀 특검 120일. 근데 특검 항목 15개 보니까 야, 재벌들하고 최순실의 관계가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것도 특정 재벌, 한국 제1재벌. 아마 최순실이 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재벌에서 최순실 정윤회 쪽에 손을 뻗어서 잡았을 거고 그때부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오면서 정책 방향이나 국가 운영을 그쪽으로 끌고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캐자라는 게 15항목에도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야당 이 새끼들도 진짜 도둑놈 새끼들이에요. 왜? 그거 캐게 되면 저것도 받아 처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재벌에서 지금 최순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한 명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 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3인방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국가를 정책부터 외교 안보까지 다 끌고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특검 항목에 안 들어있어요. 기껏해야 말 35억 들어있어요. 그거는 진짜 꼬레비 중에서 꼬레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도 옳은 것이냐 봤을 때 그래서 진짜 중요한 큰 비리는 규명되지 않고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뒤에서 주물른 최순실을 갖다가 이용한 그거는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고 일부만 드러낸 채. 제가 제일 웃기는 거는 삼성이 2015년 8월부터 최순실을 알았다는 말을 듣고 최순실이 성마협회 전무가 삼성을 협박을 해서 삼성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조사해보고 알았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많으면은 이 기소장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저거 언제 따집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5가지만 골라가. 요것만 걸리면 끝내. 그러니까 그래서- 남은 거는 다 그냥 갖고 가라고 하고 요 5개 중에서 사실이면 끝낼게. 이렇게 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압축을 하라는 겁니다. 헌재가 최장 6개월 돼 있지 않습니까? 헌재는 가급적 빨리 판결 내려야 되는데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6개월 꼬박치면 180일이에요. 그럼 이건 뭐 사실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열 재상 1번부터 한 1000번까지를 미겨놓고 그 중에서 랭킹 5까지만 현재 노무현 탄핵 때도 핵심은 선거법 위반인데 거기다가 측근 비리 경제 파탄 다 집어넣었다가 사실 그걸로 명분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깔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렇게 막 뒤섞여가지고는 근데 이게 굉장히요 불편하고 혼란스러운데요. 국민들이 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저는 잘 터졌다고 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안 터졌더라도 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비리가 물밑에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잔챙이 비리 몇 개만 터져서 사법처리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이번에 이게 워낙 저열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고 대통령이 권한을 이렇게 송두리째 넘겨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닌 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것이 하필 또 최순실이고 최순실의 한간의 수준이 또 뭐 이 학교 입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드러나 버렸고 호스트도 등장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나라를 들어먹는 수많은 수십조짜리 일들이 정권마다 다 들어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해가 싹 다 빠져나갔죠. 그런데 이번에 어설프게 최순실이었기 때문에 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보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지난 정권까지 다 뒤져보자라는 이야기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 박 대통령이 뒤졌어야지요. 자기는 그걸 안 뒤진 이유가 나도 비리가 많으니까 안 뒤진 거라고 밖에 생각도 들겠어요. 그러놓고 보수 진영이 이제 와가지고 김대중이는 안 틀고 무슨 틀면 안 놓은 놈 어딨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만하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길거리 가다가 도둑놈이 훔치는 거 봐서 잡았는데 그러면 온 사방에 도둑놈인데 왜 내만 잡냐 한다고 그 말이 먹히 들겠어요? 제가 논문표절 그 전희경 잡을 때 논문표를 다 하는 건데 왜 여기만 건드냐 이제 그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수가요 논란하고 하면 그건 보수 수준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그런 논란은 제기를 저는 안 지금 하는 현재 보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김무성 특히 김무성을 압박해서 빨리 탄핵하라 그러는 게 가장 정확한 스탠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지금 전경련 개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경련이 당연히 개입된 정도가 아니라 주범이야 주범. 그러면- 정경련과 거기 재벌들이 자 저는 박근혜 사랑해요 이렇게만 스티커 붙이고 있는 분들 페이스북에 누굴 때려잡아야 되냐 이 사람들은 전경련을 쳐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같이 개입해가지고 니네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권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냐. 저는 박근혜 사랑해요라는 말도 쓰지 않고 실제로는 뭐 대통령 사랑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해서 청와대에다가 꽃다발 막 던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내더라고요. 전경련을 쳐들어가는 게 1순위고 2순위는 새누당을 쳐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둘은 절대 안 건드리고 이 둘을 빼놓고 얘기하니까 그냥 박근혜 사랑해요밖에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박근혜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은 정상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들. 누가 좀 모지라는 최순실을 가만히 있어도 자랑을 못하고 갑질을 못해가 내가 대통령을 주무르는 최순실이다 말을 못해서 가는 데마다 목욕탕이고 무슨 식당이고 뭐 때밀이 하는 데까지 갔어도 할인점 갔어도 무슨 가게 갔어도 싸웠다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못 드러내가 내가 최순실인데 그런 사람한테 재벌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뒷바라지 하면서 돈 대줬으니 그때부터 최순실이 대한민국의 최고가 재벌인데 재벌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내 딸 너가 책임져 말. 그럼 한번 보세요. 반에서 거의 뭐 고래비 수준인 애들 둘이가 장시호는 53등 중에 53명 중에 53등 했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연대 들어가잖아. 자 정유라는 2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맡아갖고 단체전에 낀가 넣어줘서 국가대표도 엉터리로 들어가가 남 떨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날라갔지요. 그 비리를 갖다가 찍어냈다고. 그래갖고 엉터리로 국가대표 넣어가 그 하나의 김성희 회장 아들이 말 잘 타잖아요. 금메달 땄잖아. 그런 데다가 마장마술 그 단체전에다가 집어넣었으니 한 명은 못해도 은간히 말 은간히 되면 따라는 가니까 그래가 금메달 따고 그놈 걸고 또 곧바로 2대 가가지고 또 들어가서 입학했지 않습니까? 입학하고 난 뒤부터는 또 하나가 삼성하고 바톤 타치 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기억한다고 시급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너가 회장사 맡아라. 그래가 삼성이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메달 따게 한다고 핑계를 대고 돈을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마는 핑계죠. 대학 들어가고 돈 땡기는 이런 부분에 재벌이 이 정도 했는데 저것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도 웃기고 거기에 말 한마디 안 하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웃기고요. 솔직히 말하면 박 대통령을 이래 만들고 최순실을 앞에 세워서 이 난도질을 치게 만든 원인 중에 지금 한번 보세요. 전부 돈하고 상관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원인을 일부 재벌, 성실한 대기업들도 많다고 봅니다. 일부 재벌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내일인가 뭐 이제 이게 방송 토요일이죠. 뭐 오늘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아마 큰 집회가 있는데 큰 집회 말고도요. 작은 집회 서울역에서 보수가 거의 매일 집회 여는 것 같아요. 예. 나는 그 집회를 전경련 앞이나 새누리당 당 앞에서 좀 해라. 왜 여기 주름 피해 다니면서 뭘 박근혜 사랑해요 이렇게 떠들고 다니냐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해야죠. 그건 뭐 전적으로 제가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당의 비박들이 특검법 통과에 이렇게 협조를 해서 200억 표가 나왔듯이 일단 이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갖추어가는 것도 저는 매우 필요하다. 이걸 끌면서 계산하다가는요, 나중에 정말 정치권이 미국의 트럼프 되듯이 송두리째 다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빨리 법대로 좀 합시다. 오늘 베이저 대표 감사합니다.